이사를 하고 나서 정리업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산 느낌이에요. 정말 가격을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이제 사담이 좀 나옵니다. 제가 정리업체를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좀 일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 안녕하세요. 지연의 윤지연입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올해 영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올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가 2024년 12월 31일에 정리업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정리업체를 하고 정말 광명을 찾았어요. 정말 대만족을 하고 여기에 사실 짐더미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싹 정리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랴부랴 여러분들께 정리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정리업체를 이용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사담이니까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업체를 아예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날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그래서 정리업체를 이용해서 뭐가 정말 좋았는지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업체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정리업체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9시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쭈두두두두두두 들어오십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를 남편이 등원을 시키고 둘째를 어머니 댁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또 데리고 가야 되다 보니까 둘째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좀 시간을 대기해 주실 수 있느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방에 이제 11분이 쭈루루 다 들어가셔서 잠시의 커피 타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9시 10분 뭐 그쯤에 이제 둘째까지 나가고 이제 저만 남았을 때 직원분들께 다 됐습니다 하니까 다시 이제 쭈루루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이 스타트가 되면요 거실에다가 직원분들 이제 가방을 쭉 놓으시고 도자리를 깝니다. 도자리를 깔아서 거실은 거실, 부엌은 부엌, 안방은 안방, 또 안방에서 화장대 조금 화장대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아이방 2개에다가 이제 돗자리를 다 깔고 거기에 짐을 하나 둘씩 다 올려놓습니다. 이 짐이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면서 이사의 스트레스가 다시 한번 띵 하고 맞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이사를 2번 하는 느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첫째와 둘째 방을 이번에 분리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바가 뭐였었냐면 예전 집과 지금 집이 평수가 동일해요. 그런데 예전 집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던 방을 없애고 첫째 방 주고 둘째 방 아이방 2개를 줬고 드레스룸에 있던 짐이 안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리가 불가피했던 게 너무 이 짐들이 이쪽 저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첫째 방과 둘째 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 아이방에 있던 것들을 첫째와 둘째로 나누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첫째한테 둘까요? 둘째한테 둘까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꺼내고 분류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 또 다 같이 식사를 해요. 먹고 한 1시간 좀 안 돼서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일을 이제 재개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얼추 정리가 된 방들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짐을 차곡차곡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이 이제 일어나고 근데 너무 많은 짐들이 거의 뭐 한 2-3시까지도 계속 나와 있어서 이거 6시 전에 끝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끝났습니다. 2024년 마지막 연말이었는데 이거 연장됐으면 서로 피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을 뻔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애초에 제가 그 상담을 할 때도 견적을 받을 때도 좀 인원이 많더라도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11분이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날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정리업체를 이용해서 뭐가 그렇게 좋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물건들에 다 자기 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정리의 1순위인 거잖아요. 정말 각자 방 용도에 맞는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교구랑 책 위주로 다 놔주기를 부탁을 드렸고, 부엌에는 무조건 다 부엌짐 딱 제대로 있기를 원했고, 안방에는 어른 짐만 있기를 원했고, 아이 방에는 정말 아이들 짐만.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특히나 이사를 하면은 짐들이 이쪽으로 갔고 저쪽으로 갔고 뭐 이러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저희 집이 막 그렇게 수납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뭐 팬트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아서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신발장, 그리고 뭐 저기 베란다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신발이 저희가 그래도 많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 신발장을 좀 활용했으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신발장을 쫙 정리해서 남은 부분에 있어서 뭐 생활 공구한 뭐 아기 유모차 관련한 제품들, 그리고 이혜리 뭐 생일할 때 우리 간략한 막 파티용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디다 둬야 될지 되게 애매했는데, 그런 것들에 딱 자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시간을 산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물건을 찾을 때 정말 어려움 없이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이런 시간 낭비가 되는 거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자리가 생겨가지고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재고 파악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물건이 정확히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눈에도 딱 띄고 머리에도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건이 어느 정도 남았고 얼만큼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미리 다 사놔서 쟁여놨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일들이 없이, 아 지금 딱 휴지가 뭐 5개 남았네, 휴지를 더 구매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물티슈가 얼마나 있네, 뭐 테이프가 어디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딱 되니까 현명하게 또 소비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재고 파악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눈이 즐겁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우리 지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호캉스를 왜 갑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눈에 이 모든 물건들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깔끔한 맛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어디 두고 보자, 당신이 이렇게 삶을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마 정리를 결심한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 텐데, 일단 누가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싹 해놓고 나니까, 아 이거를 내가 정말 돈이 아까워서라도 흐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저절로 그걸 하게 됩니다. 애 재우고 제가 쓰러져 잠들지 않았을 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뭐 막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뭐 놀고 있었을 텐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막 칼각으로 꽂고 있고 막.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정리하는 습관이 더 생기고, 한번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고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처음 내가 정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쉽다. 그리고 유지하기도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장점은 정말 너무 많죠. 생활하기도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보육, 교육을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혜리도 이사 와서는 로션도 스스로 바르고 옷도 스스로 입고 밥도 스스로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혜리 컵 놓는 위치, 그리고 이혜리 속옷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낮춰놨어요. 아이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혜리가 스스로 목이 마르면 자기 물컵 있는 곳에 문을 열어서 컵을 꺼내가지고 물을 마시고, 이 팬티를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 그 옷장 문을 열어서 팬티를 꺼내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이제 눈으로도 내 팬티가 어디에 있는지, 내 내복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다 보이고, 그게 따따따닥 정리되어 있으니까 본인도 쉽게 거기서 꺼내서 입고,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제자리에 놓을 줄 알고, 이런 것도 이제 아이 교육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낭비 없는 적절한 수납함 활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나름 정리에 관심이 있어서 신혼집 때도 막 수납함을 좀 사고 막 그랬었어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몇 푼 되지 않는데 장바구니에 담고 보니까 한 10만 원 꼴이 나오는 거예요. 뭐 몇천 원짜리 수납함인데. 근데 또 막상 사서 보니까 내가 꼼꼼하게 치수를 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납함이 잘 안 맞아. 이 아귀에도 안 맞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 좀 잘
잘 안 어울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업체를 이용하면은 이분들이 소재하고 있는 수납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서랍장에는 이게 좋겠네 하면서 몇 가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봅니다. 아, 고객님 이렇게가 나으시겠어요? 뭐 이렇게가 나으시겠어요? 뭐 여기에 공간이 좀 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적재적소 이렇게 정말 딱 맞는 곳에 딱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것 또한 되게 일이거든요. 제가 고민해야 하는 그 시간도 벌어주고 제가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축소시켜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좋은 것도 다 알았고 그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결심했어. 그래, 나도 한번 정리업체를 연락을 해봐야지 라고 결심하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리업체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면 이삿날 바로 다음 날로 날짜를 잡으세요. 이거는 저에게 이 정리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추천해준 언니가 있어요. 친한 언니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연아, 만약에 이사 갈 일이 있으면 이삿짐 센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한 것으로 설정은 하고 다음날 정리업체를 불러. 정리업체가 짱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언니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느끼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리하는 날에도 결국 짐을 다 꺼내요. 이 정리가 사실은 모든 물건을 꺼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사를 2번 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물건을 이렇게 그냥 다 정리 안 하고 가더라도 다음날 이제 정리업체가 와서 하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사를 하고도 깨끗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사를 날짜를 잡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혹은 뭐 한 2, 3일 내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근데 이사 전에 하는 거는 어떠냐, 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내가 뭐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같은 층에서 이렇게 다른 층으로만 옮긴다 하면은 이사 전에도 뭐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이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뭐 복붙을 좀 잘해주는 이사업체라면 뭐 이사 전에 정리를 해도 그대로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평수여도 구조가 달라지거나 하면요, 수납함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 전에 나 너무 정리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 하면요, 버리기부터 하세요. 저 지난번 영상 100kg 넘게 옷 버린 거 보셨죠? 그렇게 정리하고 와도 여기 와서 또 버릴 거, 나눌 거, 당근할 거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리가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리기부터 하시고,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 다음 날 정리 날짜를 하는 걸로 정해두시고, 만약에 이사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상황에 맞춰서 날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가구가 새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를 했더라도 가구가 다 들어온 후에 정리 날짜를 잡아라 입니다. 왜냐면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하는 거는 또 약간의 돈이 이중으로 들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아니면 이 정리한 물건을 가구에 넣어야 하는 상황들이라면 가구가 다 들어온 후에 서비스를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정리는 다 해주셨으나 그 물건을 수납장에 넣지 못하고 가면 결국 나중에 그 일을 내가 다시 해야 되는 수가 있고, 그들이 정리해준 수납함이 내 수납장에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가구를 새로 들어올 가구는 없지만 저는 그 물건에 맞춰서 좀 가구를 사고 싶은 의향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 정리업체들이 방문 견적을 하러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정리하기 전에 와서 이 집의 구조가 어떻고 짐 양이 어느 정도고 몇 명이 와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견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오셔서 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미리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는 배치나 바라는 그런 집의 방향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의 짐들 책을 좀 많이 놓고 싶은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책장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걸 좀 사서 놓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가구를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미 굉장히 수많은 집들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가구도 추천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구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도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방문 견적이 왔을 때 혹시 수납함이나 뭐 서랍장이나 옷장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가구를 또 주문을 합니다. 근데 보통 가구가 해외 뭐 유명 브랜드 이런 해외 배송 이런 거 아니어도 최소 아마 2주는 걸려요. 그런 거 가구 오는 시간들 다 계산해서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날짜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리를 처음 받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사 후에 정말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집 전체를 다 이용하자입니다. 사실 이게 다 인건비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정말 가격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이제 사담이 좀 나옵니다. 제가 정리업체를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좀 일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리업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추천을 해준 친한 언니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무조건 이런 서비스는 서비스뿐만 아니야. 이제 모든 것이 소개받아서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웬만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제 나랑 어느 정도 취향이나 결이 비슷한 친구가 이용했는데 만족했다 이러면 나도 만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리업체는 원래도 유명한 곳인데 나 친한 언니가 너무 만족해. 추천을 받았어. 나이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또 방문을 오셨어요. 그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 업체가 되는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날짜를 비워놨는데 정말 급하시다 하니 지금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날 뭐 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날은 말일이다 보니까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 여행 날짜 다 취소하고 다른 날로 바꾸고 그날을 준비해 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방문 견적이 왔을 때 제가 고민됐던 부분이 하나였던 게, 안방은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뭐 옷을 100kg 가까이 버리고 왔고 이미 좀 드레스룸을 정리를 해가지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안방은 그분도 이제 얘기를 듣고 안방은 그러면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일 날 당연히 하는 걸로 또 알고 있었고, 근데 보통 같으면 그러면 계약금을 이제 넣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그날 봬요. 뭐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사하고 그날 또 뭐 수도 뭐 문제 생기고 좀 정신이 없어서 답은 못 드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날 이제 견적서는 다 쓴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견적 받고 일주일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방도 해야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는 김에 그냥 다 하는 게 나은가? 이걸 다시 한번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추천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31일 화요일 날 받기로 했는데 그 전주 금요일이었어요. 대표님 아무래도 제가 봤는데 인원을 더 추가하더라도 안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거기 업체 그 대표님께서 그날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희 휴가도 다 바꾸고 일정 다 체인지하고 남편 휴가 써놨고 윤재 맡겨야 하는 거 다 일정 다 정해놓고 해놨는데 안 된다뇨?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죠? 이랬더니 제가 다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분을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거죠. 심지어 이것 또한 제가 안방도 더 해야겠어요 라고 문의드리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저 혼자 오는 줄 알고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뻔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 이제 거기를 뭐 블레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또 급하게 또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어떡하겠어. 저희도 딱 그날만 비워놨고 그 이후로 미뤄져서는 또 남편 휴가 내는 거랑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애기 맡기고 막 이런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마침 다행히 지인의 지인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이게 진짜 또 연이 되려면 이렇게 연이 되나 봐요. 마침 12월 31일에 예약을 했던 분이 그 무슨 이 사정으로 이사 이슈로 인해서 그 다음 주로 밀어나서 12월 31일이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사정 저 진짜 이날 아니면 안 된다 혹시 되냐 했는데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친한 언니한테 소개받은 그 업체에서 못하고 다른 업체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업체도 똑같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드레스룸에 있는 거 뭐 100kg 이상 버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 있는 선반들에게 수납 정리하는 거 이렇게만 하는 건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아니고 그냥 다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고객님께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면은 뭐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걸 맞추는 수밖에 없으니 하겠으나 웬만해서는 그냥 다 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 전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실은 무조건 아이들 짐으로만 세팅이 되길 바라고 이 아이들 방들이 재배치되길 바라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하이라이트는 안방이었습니다. 진짜 그 안방에 그날 거의 한 5분 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 계셨고 아이 방들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방은 생각보다 좀 정리가 괜찮았고 근데 이제 안방에 그 제 옷도 옷이었지만 거기 그 선반에 있는 애매한 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드레스룸을 거의 그 전에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골프 용품들 뭐 여러 가지 제 화장품 그리고 이혜리 짐들도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가 되게 섞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방을 헤집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안방이 아주 옷도 옷으로 칼각으로 정리가 됐고 그 선반들을 정말 하나하나 진짜 남는 공간 없이 다 잘 활용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서랍이 없어요. 저희 집 북박이장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수납함을 활용해서 서랍처럼 꺼내 쓸 수 있도록 실제로 활용도도 굉장히 높게끔 다 설정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철저하게 여기는 제 용품만 넣어주시고 여기는 남편으로만 해주세요 해서 그 부분도 딱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공간에 이제 제 가방이랑 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사실은 거울이 안 보일 정도로 짐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렉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깨끗하게 수납함에 이렇게 올려서 분류해놓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물개박수. 그 진짜 안방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 전체를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좋아였다. 아무튼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서 혹시 정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받는 분들, 그리고 이사를 해서 정말 배치가 조금 바뀌신 분들은 나 그렇게 짐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셔도 웬만해서는 방문 견적을 받아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체를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금액은 비싸요. 비싸지만 그만큼 훨씬 더 얻는 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시간을 돈으로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을 돈으로 샀지만 저는 또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뭐 물건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비록 돈은 지불했지만 다시 제가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또 번 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공간 정리에 있어서 너무 낭비다라는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예 전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업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마지막 4번째는 정리하실 때 많이 관여하세요. 많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려갑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여기 첫째 방 잠깐 와주세요. 이거 어디다 둘까요? 뭐 고객님 잠깐 둘째 방 요거 한번 보시고요. 뭐 이렇게 어차피 불려 다니는데 제가 관여를 하라는 것은 어쨌든 실제 사용하고 실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 그래도 동선 파악해서 최대한 나중에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끔 정리를 다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루틴이나 내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시고 나서 또 제가 하게 되면은 그 모양대로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간이 추가로 괜히 또 비용 외의 시간이 드는 거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그럼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더 좋은 방법도 제안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이고 정리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돈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정리업체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가 들였나 아마 금액도 궁금할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저는 내돈내산으로 이용했던 후기고요. 11분이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10분이 오실 수 있고 9분이 오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초과될 수가 있어요. 인원이 적게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 또 그 시간 외의 수당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건비가 비싸냐 이 시간의 비용이 비싸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2024년 12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
2025년 가격으로 치면 인건비가 그새 또 올랐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 데는 2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업체가 비쌌던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또 시세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인건비는 한 25만 원 꼴로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집은 84평형에 방 3개, 화장실 2개였는데 냉장고 제외하고 모든 공간을 다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비고 여기에 이제 실비가 또 비습니다. 실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납함들, 그게 은근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 3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주변에서 야, 이 정도 평수는 한 300만 원 나와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그 비용이 나왔고 실비를 따지니까 더 그거보다 비싸게 나왔다. 근데 정말 대만족이고요. 제가 한 업체가 또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도 여러 번 나온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업체는 이사 후에라는 업체고요. 이미 보니까 그 아나운서 김소영 아나운서도 이용을 했었고 류혜진 님도 여기를 이용했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급하게 지인의 지인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서치해서 바로 연락을 드린 거였는데 정말 우연찮게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리고 대표님이 너무너무 귀엽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카톡으로 이것도 걱정돼요 저것도 걱정돼요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제 걱정을 많이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주말을 낀 상태에서 금요일날 급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대표님이 방문 견적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봐주셨고 그 사진을 막 캡처해가지고 여기 센치 좀 재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업체도 완전 강추해요. 저는 다음번 이사 갈 때도 또 이용할 예정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내돈내산 찐 후기였고요. 제 영상이 정리업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염두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정리업체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